영양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성의 정의, 그 다음에 영양선의 단면역, 그 다음에 단순보의 어떤 영양선, 그 다음에 이동 하중의 영양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영양선이란 단위 하중이 제한될 때 단면역, 즉 단면역은 뭐죠? 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대한 영향을 선으로 작동한 것을 말한다. 모전축에 대한 영향을 선으로 작동한 것을 말합니다. 영양선의 단면역을 산정을 할 때는 일단 집중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 있고요. 활하중이 있습니다. 집중하중 같은 경우는 그 종거를 나타냅니다. 집중하중의 크기, 그 다음에 영양선의 종거를 곱하면은 영양선의 단면역이 나오고, 분포하중 같은 경우는 분포하중의 크기 곱하기 영양선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활하중 같은 경우는 활하중의 종거 또는 면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단순보 영양선입니다. B가 있고 C가 있고 1이란 단위화 중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리는 지간은 L입니다. C까지는 A고요. 이쪽은 L-A가 될 때 RA의 영양선은 이렇게 됩니다. RA가 그러니까 그 단위화 중 1이 RA에 왔을 때 영양선이 이렇게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R의 영향선은 작다. 그리고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시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할 때 이 A 값과 L-A 값에 대한 비례식으로 해서 여기 이 종거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동하중의 영향선입니다. 이동하중의 영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요. P1이 있고 P2가 있습니다. P1이 있고 P2가 있고 있을 때 보통 문제가 이때 절대 최대의 힘 모멘트의 위치하고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합력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합력 P1하고 P2의 합력 R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요, 요 값을 이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길이 합력과 가장 가까운 하중의 2등분점, 합력과 가장 가까운 하중의 2등분점이 지간 중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력 R과 가장 가까운 하중 밑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생긴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동 하중의 영향선은 일단 합력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합력의 위치. 그 다음에 지간 중앙의 지간 중앙, 합력과 가장 가까운 하중의 이등분점, 합력과 가장 가까운 하중의 이등분점이 지간 중앙이고, 여기서 어, 어, 최대 모멘트는 합력과 가장 가까운 하중 요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생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값의 반, 요게 반 A 값이죠. 2분의 A 값이 된다. 그래서 최대 모멘트 mx는 RA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구조기사 103회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자동차 하중이 B에서 A로 진행을 할 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 하중의 제하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간은 10m고, 이게 축간 거리는 4m죠. 앞축에 40kN, 뒤축에 160kN의 하중이 걸립니다. 이게 지나가면 요 합력 위치를 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 합력, 이게 보통 40에 160이면 사실 이쪽으로 생기게 마련인데, 하여튼 이쪽 40을 일단 기준점으로 잡고 40 플러스 160의 합력이 R이잖아요. 200이지 않습니까? 200 곱하기 요 기점을 잡았습니다. X 곱하기 여기가 이제 모멘트 제로점이니까 160 곱하기 4일 때 x는 3.2입니다. 3.2. 이 거리가 3.2. 그럼 여기는 이 거리는 0.8이 되겠죠. 이 거리는 0.8입니다. 0.8이고, 그럼 지간 중앙의 위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력이 200kN이죠. 200kN이고
200kN가 가장 가까운 하중이 160톤이죠. 이게 0.8입니다. 0.8에 2분의 L-2분의 L, 여기가 2분의 L이죠. 2분의 L.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2분의 L 플러스 2분의 0.8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5.4m죠. 여기까지는 5.4. C점의 밑에는 5.4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4m고 R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m입니다. 4.6m. 그러면 최대 모멘트 크기를 산정해서 B점에서 보십시오. B점에서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요 X에 하면 4.6m가 나오죠. 4.6m. 그래서 최대 모멘트는 RB 곱하기 4.6이다. 이 C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RB를 구해야 되겠죠. MA를 모멘트를 잡으면 RB 곱하기 10, RB 곱하기 10이죠. 거리가 10이고 160 곱하기 160 곱하기 여기까지 5.4m죠.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m. 그 다음에 요 40에서는 5.4에서 이 축만큼 거리가 빠지죠. 4.0 빼면 1.4m입니다. 그럼 RB가 92kN입니다. RB가 92kN, MC는 RB 곱하기 4.6이다. RB가 얼마였죠? 92였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4.6이니까 423.2kN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 92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집중하중이 5kN이 있고요. 등분파중이 메다당 2km/로 이동하중이 작용을 할 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를 산정하시오. A, B가 있고 거리가 12m입니다. 12m이고 그럼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5kN이고 이게 이제 축간 거리가 하나, 둘, 세 개 축이죠. 그럼 2kN 곱하기 6이니까 12kN이죠. 12kN이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축에 걸린다고 치면 4, 4, 4, 12kN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력의 위치, 그 다음에 지간 중앙 위치, 가장 가까운 하등의 가장 가까운 지간 중앙, 그 다음에 최대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x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합력 r 곱하기 요거를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력은 r, 이게 전체가 4, 3, 12, 얘 5km가 17이죠. 곱하기 x 곱하기 여기서 이쪽을 이걸 기준해서 모멘트를 잡으니까 4 곱하기 3이죠.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4 곱하기 3m, 6m죠. 그러면 x는 17분의 4, 3, 12, 4, 6, 13이 2.11m가 나옵니다. 이 거리가 2.11m입니다. 그러면 합력 R에서 여기서 2.11m가 나온다는 얘기죠. 2.11m. 그러면 지간 중앙까지는 여기서 이 점에서 2.11m에서 최대 모멘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지간 중앙은 여기고요. 그러면 요점 이 C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생깁니다. 이 점 어떻게 되겠어?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X죠. 2분의 L. 2분의 L은 아까 2분의 이게 지간이 12m 있고 X가 2.11이었죠. 2.11. 그러면 4.95m가 나옵니다. 4.95m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12에 4.95를 빼면 7.05m가 나오죠. 7.05m. 그래서 MC의 모멘트는 RA 곱하기 4.95m 여기까지니까 4.95m 최대 모멘트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RA를 구해야 되겠죠. RA를 구하면 MB의 모멘트를 0으로 잡으면 RA 곱하기 이 거리가 12m, 지간이 12m죠. 12m 곱하기 9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L 플러스 X죠. 그럼 7.05m가 됩니다. 그리고 4m
여기에 축이 하나, 둘, 세 개 축이죠. 4 곱하기 7.05에 이 지간만큼 거리가 빠지죠. 3m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4m에 7.05에 6m가 빠지니까 이 거리는 한 1.05m가 되겠죠. 그러면 RA는 6.98kN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모멘트를 구하면 RA가 6.98이죠. RA가 6.98이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4.95니까 이거 두 개 하면 34.5kN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구조 86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면 그 이경관 연속부에서 B 지점에 대한 수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A, B, C 이경관이죠. 이경관이 P가 1이 이제 단위화중이 있을 때 이건 순차적으로 일단 반력을 산정을 하고요. 변형 에너지를 구하고 RB를 산정을 해서 RB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RA, RB, RC로 이렇게 우리가 반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RA에서 모멘트 M1을 잡고 그 다음에 요 지점 단위화증 있는 점에서 M2를 잡고요. 그 다음에 RB점에서 M3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의 모멘트를 0으로 잡으면 RA 곱하기 여기 전체가 24m죠. 2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가 A니까 이 거리는 24-A가 되겠고 RB 곱하기 12 RB 곱하기 거리가 12죠. 그럼 RA는 2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2 가로 열고 RB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변형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변형 에너지는 M1은 RA 곱하기 X죠. RA 곱하기 X. 그 다음 M2는 RA 곱하기 여기 A 여기서 잡으면 A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M3 같은 경우는 RA 곱하기 여기가 10이죠. 여기서 모멘트가 10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단위화중 1에 대해서는 1 곱하기 여기서 모멘트가 저기니까 여기가 10이죠. 12 여기가 10이고 여기서 x가 뭐거든요. 12 플러스 x에서 이 거리를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RB 곱하기 시그마 x가 0일 때 변형에를 구하면 u는 2i m의 제곱 dx를 구하면 u는 0에서 a까지 u는 0에서 a까지 2i분의 mi의 제곱이 되겠고요. 0에서 m2는 0에서 b 12-a 이거리죠. 12-a 2i분의 m2의 제곱이 dx가 되겠고 그 다음에 m3는 0에서 12m죠. 12 0에서 12 2i분의 m3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변형 에너지를 그 RB로 미분을 하면 RB는 3, 4, 5, 6 마이너스 A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32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0에서 12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A가 이쪽에 있을 때는 3, 4, 5, 6분의 마이너스 가로 열고 2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가로 열고 24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3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영향선의 그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90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A점과 B점의 수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입니다. 스프링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스프링 문제는 영향선도 그렇고 캔틸러버가 그렇고 뭐 하여튼 처짐 그렇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A에는 이게 스프링이죠. 스프링 상수가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고정단위죠. 그 다음에 A점과 B점의 수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이다. 일단 RA의 영향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RA에서 이렇게 수직 반력이 생기고 이렇게 반력이 생기고 이쪽을 x로 보면 여기는 L-x가 생기겠죠. 그러면 적합조건 변형일치법으로 풀어보면 3-2i분의 1 곱하기 L-x의 3승 이거는 이제 그 처짐이죠. 그 다음에 2i 곱하기 1
곱하기 1-x의 제곱. 우리가 이제 처짐 방정식의 자유 물체도를 고정단에서 처짐은 3이하분의 PL의 3승이고 델타 2는 2이하분의 PL의 제곱입니다. 제곱. 이게 오타네요. 제곱. 제곱이고, 그럼 적합방정식을 하면 3이하분의 RA의 3승이 플러스 K분의 RA죠. 그러면 이걸 솔브로 풀게 되면 RA는 2 곱하기 KL의 3승 플러스 3EI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K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L의 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선을 구하려면 이 RA가 0이 되는 그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점을 찾으면 x가 마이너스 L이거나 x가 L일 때 최소값이 된다. 그렇게 되면 x가 L일 때는 0이고 x가 L일 때는 x가 L일 때는 0이고 x가 L일 때는 0입니다. x가 L일 때는 0이고 x가 0일 때는 KL의 3승 3이하분의 KL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B의 영향선을 보시겠습니다. RA 플러스 RB는 RA 플러스 RB는 1이니까 RB는 1-RA가 되겠죠. 이걸 풀어보면 RB는 2KL의 3승 플러스 3EI 분의 마이너스 KL의 3승 플러스 3KL의 3승 X 플러스 6EI가 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런 식의 계산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RA가 0이 되는 X는 X 마이너스 L 또는 L이고요. 그러니까 X가 L일 때 RA는 1이고요. X가 0일 때는 KL의 3승 플러스 3이하분의 3KL의 3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도 가끔 시험에 하여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